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 강연을 맡게 된 박승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괜찮아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드라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고등학교에 와서 하나도 못 보긴 했지만요. 제가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충 내용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과 원망과 슬픔과 불행과 절망과 아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이 드라마에 제가 완전히 꽂히게 된 거는 마지막 두 화가 저에게 주었던 그 강한 울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이 묵직한 주제 또 깨알같은 대사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키워드는 바로 상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장재현은 이렇게 말해요. 사막에서는 밤에 낙타를 나무에 묶어도 그러곤 아침에 끈을 풀어놓지. 하지만 낙타는 달아나지 않아. 묶여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장재현처럼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마음 한켠에 아직 최소화하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상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소한 상처들을 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쌓아간다면 이런 상처는 언젠가 이 낙타를 묶어둔 끈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이 아닌 우리, 즉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아직. 특히 친구 관계에 있어 가장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싸우고 또 다투고 토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적어도 상처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우리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풀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 상처를 이겨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그 상처는 이겨내고 극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해 배우고 또 성장하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 말고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라는 신분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말이 남자답다, 여자답다, 의사답다, 학생답다 뭐 이런 말들이래요. 우리 다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쓰러운 건데 우리는 늘 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학생답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생다운 것이며 어디서부터가 학생답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불분명한 학생다움의 범주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학생답게 옷 입고 학생답게 공부하고 학생답게 행동하고 물론 학생의 의무는 공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학생에게 일탈도 필요한 법입니다. 여기서 일탈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우리의 꿈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학생 다음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는 마세요. 학생 다음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꼭 맞는 그 학생 다음의 옷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 정도 실수는 아직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할까봐. 우리는 아직 인생에 이해할 조차 안 되는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시절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실수에 두려워하고 연연해 한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기 위해 아주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을 만나는데요. 한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아의 표시를 찾아 떠나라고. 네가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산티아고는 마침내 보물을 찾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봤던 피라미드가 아닌 자기가 살던 그 나무 바로 밑에서요.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이처럼 멀고도 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것이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자아의 표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산티아고는 이 멀고 먼 길을 돌아 결국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자아는 결국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것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란 나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자아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입니다. 상처도 잘 받고 아직 어리고 실수투성이에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고등학생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이제 겨우 첫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처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둬놓는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서 때로는 일탈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감사합니다.